2024년 상반기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분들은 티버스를 통해서 어떤 궁금증들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저희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4위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노년층 울리는 노인 대상 사기. 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재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차곡차곡 모아 힘들게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한 나차곡 씨. 누구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이전에 동네에서 투자 설명회했었는데 그때 어머니 보고 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서 마음 쓰여가지고 방문드렸습니다. 잠깐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 들어오세요. 노후 자금을 투자하면 꾸준히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는 말에 솔깃하지만 이내 거절하는데요.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날 이후로 자식처럼 살뜰히 안부 인사를 보내는 사기 씨에게 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아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어요? 이 앞에 과일 파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생각나서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아이, 뭘 과일을 사오고 그래요. 저 어머니 어떻게 투자 관련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매달 생활비 받듯이 꾸준히 나오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여기요. 이 핸드폰에 이렇게 앱만 깔으시면 돼요. 이 코인 진짜 대박 날 거라니까요. 박사기 씨의 도움으로 앱을 깔아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00만 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셨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어머님한테만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만 대출해서 투자 받으시면 월 3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대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럼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한테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온 돈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여기며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이상하다. 왜 안 들어왔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결국 박사기에게 속아 평생 모았던 돈뿐 아니라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모든 돈을 날려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투자 사기당한 나차곡 씨,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수년간 기승을 부렸는데 요즘 저렇게 투자 사기 쪽으로 바뀌어가나 봐요. 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네요. 그러게요. 정말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면 이분들은 나중에 노후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젊어서 뭐 이렇게 망하거나 이런 거는 다시 또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좀 회복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60대, 70대가 넘어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영상에서 보시지만은 뭐 저런 걸 설마 당하겠어. 나는 안 그러겠지 생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돈 넣자마자 바로 이자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차곡차곡 들어오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더 투자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2019년에 보니까요. 60대 이상 비중이 19년과 비교를 해서 4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47.5%니까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분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유가 뭐냐.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 중요하지만 투자 필요하지만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이 얘기를 쉽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성 교수님, 그런데 노인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이 세상에 약한 마음, 선한 마음 파고드는 나쁜 놈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절대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될 텐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년기에 몇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게 돈 벌고 있는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계속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데 병원비 들죠. 또 생활비 너무 비싸죠. 이런 쪼들리는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나 걱정이 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사실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 또 약한 마음들을 파고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은 고액연금 거기다가 고령 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큰 돈 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매달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머니 이만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 사실 우리도 살짝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들 반드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아니 저 혼자 계시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살갑게 대하면 아무래도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엄마 자식한테 조금 더 투자를 제가 200까지는 아니 방향이 왜 또 거기로 가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식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양상욱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찾아뵙더라고요. 전화를 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런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집에 계신 엄마 그리고 어머님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하고요. 주변에서 갑자기 잘해준다. 뭐 이거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방송만큼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례에서 본 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막 잘해준 거잖아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하실까 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 투자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자주 만나면 지인이 됩니다. 사실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가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가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경기도에서 60대 한 분이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일련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그 투자 전체를 유치하는 것을 센터장을 맡아라. 센터장을 맡으면 뭐라는가? 사무실 임대료 주겠다. 자동차 주겠다. 거기다 주식도 주겠다. 코인도 한 1000개 주겠다. 굉장히 혹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걸 딱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투자자까지 이렇게 유치를 시키면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용의 20에서 50%를 주겠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주변에 정말 친하고 아는 사람들을 쫙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명 노노 사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제안했던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게 사기였던 거잖아요. 네. 결국 나도 망했죠. 남도 망하게 했죠. 죄책감에 시달리죠. 견딜 순 없죠.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범죄에까지 연루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또 정말 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역 사회는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온 동네가 그 경기 지역에 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투자 사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했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런 상담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다급하게 물어보는 연락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운 좋게 전액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라도 회복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체로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찾아온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다시 돌려주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입막음하고 이게 좀 무마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내가 언제쯤에 어느 정도 다 돈을 사기를 쳐서 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도망가겠다. 또는 누가 대신 수사를 받고 대신 감옥에 가겠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짜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더군다나 해외에 기반을 두고 아예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이제 하수인들만 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추적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 또 몇 년 있다가 해외에서 다른 사건으로 붙잡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도 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또는 어딘가에 숨겨놨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죄송스럽거든요. 네. 결국 회복이 어렵다. 이거는 곧 예방이 최선이란 말이거든요. 꼭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발을 들이면 뭐 그물에 걸리듯이 막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이게 설계가 돼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연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디 진주만 쓰시는 분께서 저희 팁에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 리딩 사기로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수사 중지 연락만 왔어요. 수사 중지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돈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제 수사 중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은 범인을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범인이 대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IP를 찾아가더라도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수사 중지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행정력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는 일어나는데 막상은 수사조차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수사 중지가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뭐 이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경찰서에게서 연락하시는 것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라서 돈을 찾으실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피해를 당할 때도 내가 누구에게 돈을 붙이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가지고 계셔야 이렇게 수사 중지도 되어버리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 손 변호사님께서 자, 이런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나와주신 세 분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점 있으면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양 변호사님. 네,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 모르는 필승 투자법 나에게 알려줄 리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다 하지 왜 저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요새 막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순간 잠깐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은 유혹 떨쳐내기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이제 말씀드린데요. 뭐 해외 기관이나 국민연금 이런 공단에서 연수익률이 7%, 8%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그 전문가들도 다 모든 지혜를 더해도 7%가 넘어가지 못하는데 왜 이런 투자가 가능하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알려줄 리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득력이 맞아요. 있네. 예, 저도 그런 문자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받거든요. 제가 문자가 어디에 유출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 또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니 그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내 주변에 소수만 하고 돈을 벌면 되지 왜 생판 모르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겠어요. 예, 속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방법 궁금해지는데요. 이호선 교수님. 자, 제가 두 번째 예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 중에서도 정말 3명 이상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3명이라는 거 하는 게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문가 1명이 포함된 3인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급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여지까지 안 하던 투자가 왜 급하겠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3명 이상에게 물어보시되 우리가 아무리 3명 이상에게 물어보더라도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처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습득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런 정보 습득이나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시청, 도청, 구청 또 우리가 여러 복지관들에 보시면 의뢰 우리가 통례적으로 하는 늘 이런 피해 예방 교육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노인 상대 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책자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교육을 찾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서 나에게 어떤 투자 얘기가 들어왔다. 무조건 몇 명에게 물어봐라. 3명 이상에게 꼭 물어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도 혹시라도 누가 뭐 투자해라고 하면
제발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네가 뭘 아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모르지만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변호사를 지었지만 여기는 변호사들이에요, 어머니. 손석희 변호사님. 네. 뭐 예방법 또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예. 나 말고는 다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해라. 의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선 좀 각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부터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잘해줄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 잘해주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러면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정말 좋은 기회인데 내가 의심하다가 놓쳐버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를 마다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가져갈 텐데 아깝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심리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솔깃한 제안을 일단 의심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를 망설이다가 놓쳐서 손해볼 가능성보다는 사기에 섣부르게 결정해가지고 사기에 걸려들어서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는 다 사기꾼이다. 이런 의심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회 놓칠까 봐 섣부른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시간 압박이 오면은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